2026년 2월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떴습니다. 70년 동안 전 세계 군용 수송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미국 록히드 마틴이 자기네 미국 공군한테조차 비행기를 못 넘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2025년 4분기 인도량 빵대, 한 해 전체로도 단 2대. 록히드 마틴이 만드는 C-130J 슈퍼 허큘리스. 이 수송기는 1954년 첫 비행 이후 C-130 시리즈 전체로 2,500대 넘게 팔린 군용 수송기의 대명사거든요. 베트남, 걸프,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가는 곳마다 따라간 그 비행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지금 미국 공군 경납고 안에서 인도조차 못 받고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2026년 3월 19일 브라질 상파울루주 가비앙 페이소투라는 한적한 도시의 활주로 위에서요, 진청색 마크가 박힌 수송기 한 대가 굉음과 함께 이륙합니다. 그 마크가 뭐였냐? 다름 아닌 대한민국 공군 마크였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 록히드 마틴게 아닙니다. 브라질 엠브라에르라는 회사가 만든 C-390 밀레니엄이라는 신형 수송기였어요. 여기서 숫자 하나만 짚고 갈게요. 미국 C-130 1954년 첫 비행이에요.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폐허였던 시절에 설계된 비행기가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팔리고 있어요. 70년 동안 2,500대, 군용 수송기라는 단어가 곧 C-130이었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70년 단골들이 한 명씩 가게를 옮기고 있어요. 한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거기에 본국 브라질까지 더해서 9개국, 그리고 결정타가 2026년 5월 4일에 터집니다. 중동의 큰손 아랍에미리트가 C-390 10대 계약, 옵션까지 20대, 미국 무기의 안방인 중동 한복판에 브라질산이 깃발을 꽂아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같은 기간 록히드가 미국 공군한테 넘긴 C-130J가 단 2대, 70년 챔피언이 자기네 본국 군대에 넘긴 비행기가 신인 도전자가 중동 한 나라랑 맺은 계약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왕좌 다툼이 아니에요. 왕좌가 비어있는데 새 주인이 슬쩍 앉아버린 그림이거든요. 솔직히 C-390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게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비행기는 군용기 시장에서 거의 무명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런 무명의 비행기가 어떻게 70년 챔피언을 흔들고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 이 판이 뒤집히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대체 왜 한국이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거냐?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가 2026년 2월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 공군이 록히드 마틴 C-130J의 인도를 일시 중단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신형 통신 장비를 비행기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증 문제가 터졌고, 거기에 부품 노후화, 그러니까 옛날 부품들이 단종돼서 조립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비행기를 못 만든 게 아닙니다. 만들긴 만들었어요. 만들어 놨는데 공군한테 넘겨주질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자동차 공장에서 차는 다 만들어 출고장에 세워뒀는데 핸들이 안 돌아가서 인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록히드는 2026년 안에 16대에서 24대를 다시 인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발표는 발표고 현실은 경납고에 비행기가 쌓이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한 분기 삐끗한 수준이 아닙니다. 부품 단종은 한 번 터지면 공급망 전체를 다시 짜야 돼요. 30년 된 노트북을 고치려고 부품 가게에 갔는데 그 부품을 만들던 공장이 이미 10년 전에 문 닫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새로 설계하고 인증받는 데만 또 몇 년이 걸려요. 같은 시기 C-390 쪽 상황을 보면 정반대예요. 2026년 1월 한국향 1호기 조립이 막바지에 들어갔고 3월 19일 초도 비행 성공, 5월 4일에는 아랍에미리트가 10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동 시장에 첫 깃발을 꽂습니다. 이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70년 챔피언 록히드 C-130J는 2025년에 단 2대 인도, C-390은 같은 기간에 운용국 9개의 아랍에미리트 추가, 누적 판매량으로 보면 C-130 전 시리즈가 2,500대인 반면 C-390은 아직 100여 대 수준이라 록히드가 압도적이긴 해요. 근데 신규 계약만 떼어놓고 보면 흐름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챔피언과 도전자의 위치가 뒤바뀌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미국이 잠깐 헛발질해서 벌어진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판은 17년 전부터 차곡차곡 뒤집힐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답을 찾으려면 2009년 브라질로 가봐야 합니다. 2009년이면 어떤 해냐? 미국에선 오바마가 막 취임했고 한국에선 김연아 선수가 세계 선수권 우승하던 그 해예요. 그 시기 브라질의 엠브라에르라는 회사가 조용히 군용 수송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보잉이나 에어버스만큼은 아니어도 중소형 민항기 시장에선 세계 3위를 다투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군용 수송기를 만들겠다고 나선 거죠. 이게 얼마나 무모한 도전이었느냐. 군용 수송기 시장은 그때까지 사실상 C-130의 동무대였어요. 70년이 어느 정도냐?
할아버지가 군대에서 타던 비행기를 손자가 똑같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외형도 거의 그대로. 안에 들어간 전자장비만 업그레이드 된 거지 기본 골격은 1950년대 그대로거든요. 그런 시장에 브라질이 끼어들겠다고 하니까 업계 반응이 어땠겠어요. 동네에서 짜장면 잘한다는 중국집이 갑자기 미슐랭 3스타 프렌치 레스토랑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엠브라에르가 처음부터 미친 선택을 하나 합니다. 당시 군용 수송기는 거의 다 터보프롭 엔진을 썼어요. 프로펠러가 달린 엔진이죠. 1130도 거대한 프로펠러 4개가 달려있어요. 안정적이고 연비도 좋고 단거리 활주로에서도 뜨고 내려서 군용 수송기의 정석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엠브라에르는 이걸 버립니다. 우리가 타는 여객기에 달린 터보팬, 그러니까 제트 엔진을 달기로 한 거예요. 업계는 제정신이냐고 했어요. 군용 수송기는 비포장 활주로에서도 뜨고 내려야 하고 저고도에서 천천히 날 때도 있고 적재량이 어마어마한데 제트 엔진은 그런 환경에 안 맞다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산악 험로 가는데 SUV 안 타고 스포츠카 끌고 가겠다는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근데 엠브라에르 엔지니어들 생각은 달랐어요. 검증된 민수용 제트 엔진을 가져다 쓰면 출력은 더 세고 속도는 훨씬 빠르고 정비 비용도 줄어든다. 왜냐? 전 세계 민항기 정비소 어디서나 그 엔진 부품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C130처럼 군용 전용 부품을 비싸게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조종 시스템을 디지털 플라이바이 와이어로 바꿉니다. 조종관을 움직이면 컴퓨터가 해석해서 비행기를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C130은 여전히 조종관에서 케이블이 직접 날개로 이어지는 옛날 방식이거든요. 디지털로 가면 조종사 부담이 줄고 자동화도 정교해집니다. 이렇게 나온 비행기가 C390 밀레니엄이에요. 2015년 2월 3일 첫 비행에 성공하고 2019년부터 브라질 공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있어요. 비행기는 잘 만들었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70년 동안 C130만 써온 나라들이 갑자기 브라질산을 사겠어요? 다들 눈치만 봤어요. 한 서너 년 동안 엠브라에르가 들고 다녀도 계약은 찔끔찔끔이었어요. 포르투갈 5대, 헝가리 2대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인공은 한국입니다. 한국 공군은 원래 충실한 로키드 고객이었어요. 2014년 1차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은 C130J 4대를 도입했어요. 한국 공군 경납고에 이미 C130J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2차 사업 때 정석이 뭐냐? 똑같은 기종을 추가로 사는 거예요. 군에서는 단일 기종 운영이라고 하는데 같은 비행기를 쓰면 정비 인력도 한 번만 훈련시키면 되고 부품도 한 종류만 쌓아두면 되고 조종사도 기종 전환 안 해도 되거든요. 운영 비용이 확 줄어요. 그래서 2022년에 방위사업청이 7,100억 원 규모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을 발표했을 때 업계 다수가 당연히 C130J 추가 도입을 점쳤어요. 로키드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런데 2023년 12월 4일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C390 밀레니엄 세대 도입, 로키드를 떨어뜨리고 브라질을 선택한 거예요. 게다가 이건 C390의 아시아 첫 수주이기도 했어요. 이게 발표됐을 때 한국 방산업계가 진짜 술렁였어요. 정치적으로도 미국과 동맹인데 굳이 브라질을 골라야 했나? 운용 통일성을 깨면서까지 갈아탈 만한 이유가 뭔가 의문들이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방위사업청 결정 이유를 보면 영리한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첫째, 적재량. C130J가 약 20톤을 실는 반면 C390은 26톤까지 실어요. 둘째, 속도가 훨씬 빨라요. 제조사 발표 기준 약 40% 더 빠르거든요. 같은 시간에 더 멀리 더 많이 나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공군 자체 계산으로는 C390 5대가 C130 8대 몫을 한다고 나왔어요. 5대로 8대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비행기 세대 아끼는 게 아니에요. 조종사 인건비, 정비 인력, 경납고 공간, 연료비 전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진짜 결정적인 게 따로 있었어요. 절충교역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네 비행기를 사주는 대신 너네는 그 비행기 만드는데 우리 부품을 끼워줘라, 이런 거래예요. 100억짜리 비행기를 사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30억어치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걸로 채워달라. 이게 절충교역이거든요. 엠브라에르가 한국한테 이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안했냐. 엠브라에르 임원이 직접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C390 정비 권한을 한국에 넘기겠다. 한국 부품을 적극 채택하겠다. 기술도 이전하겠다. 로키드는 미국 안보 통제 때문에 이런 걸 절대 못 해줘요. 핵심 기술은 안 풀거든요. 그런데 엠브라에르는 풀겠다고 한 거예요. 그 결과 한국 항공 부품 회사 여러 곳이 C390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행기 3대를 사는데
그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한국이 만들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부품이 한국 공군용 세대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 세계로 팔리는 모든 C390에 한국 부품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세대를 사면서 앞으로 전 세계에 팔리는 같은 모델 전체에 우리 부품이 들어가는 계약을 따낸 거랑 비슷해요. 이게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한국이 처음으로 군용기 부품 공급국으로 들어간 사건이거든요. 한국은 비행기 사는 값으로 산업의 미래를 산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이 선택이 다른 나라들한테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보세요. 2024년 7월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가 공동으로 C390 도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덜란드 5대, 오스트리아 4대, 그리고 2025년 10월 6일 스웨덴이 같은 유럽 공동 조달 프로그램에 합류해서 4대를 추가 계약해요. 이 나라들 공통점이 뭐냐? 전부 원래 C130 운용국이었어요. 70년 동안 로키드 비행기를 타고 다녔던 충성 고객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줄줄이 갈아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로키드가 한 방을 더 맞습니다. 2015년 내내 C130J 인도가 거의 멈춰버린 거예요. 미 공군이 한 해 동안 받은 게 단 2대, 4분기에는 빵대. 이게 왜 치명적이냐? 군용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이거든요. 무기 살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산 다음에 약속한 날짜에 못 받는 거예요. 한 나라 공군이 작전 계획을 다 짜놨는데 비행기가 안 오면 그 계획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로키드가 자기 본국 공군한테조차 비행기를 못 넘기는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외국 공군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주문해도 제때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이 떠올라요. 코닥 이야기예요.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1975년에 세계 최초로 만들어 놓고도 필름 시장 지키겠다고 그 기술을 서랍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 회사들이 새 기술로 시장에 들어왔고 결과는 다 아시죠? 코닥은 2012년에 파산해요. 망한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옛 시장을 지키려다 새 시장을 놓친 거예요. 로키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C130이라는 70년 베스트셀러가 있으니까 새 설계로 갈 동기가 약했던 거예요. 반면 엠브라에르는 잃을 게 없으니까 처음부터 백지에서 새로 그렸고요. 이렇게 17년 동안 쌓인 흐름이 한순간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2026년 3월 19일이었어요. 가비앙 페이소투라는 도시 이름은 포르투갈어로 매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인구 5,000명도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그 외곽에 엠브라에르의 군용기 시험 비행 시설이 있습니다. 이날 활주로 위에 수송기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짙은 진청색 도색, 또렷하게 박힌 태극 문양. 대한민국 공군용으로 제작된 첫 번째 C390 밀레니엄 1호기였어요. 엔진 시동이 걸리고 활주로를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터보팬 엔진 2개가 굉음을 내면서 비행기를 밀어내고 이륙. 시험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비행기 앞에는 소방차 2대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양쪽에서 거대한 물대포를 쏘아 올리는데 이걸 워터 살루트라고 합니다. 새 비행기의 첫 비행을 축하하는 항공업계 전통이에요. 두 줄기 물기둥이 아치를 만들고 그 아래로 한국 공군 마크의 C390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엠브라에르 측 공식 발표문에는 강조된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아시아 최초의 C390 운용국,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한국이 첫 번째였던 거예요. 영국 에어포스 테크놀로지는 한국 1호기 초도 비행은 엠브라에르의 동아시아 진출 신호탄이라고 평가했고요. 같은 시각 미국 조지아주 마리에타에 있는 로키드 마틴 공장 C130J를 만드는 세계 유일의 생산 라인이에요. 거기엔 완성된 C130J들이 인도 일정을 잡지 못한 채 경납고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70년 챔피언의 새 비행기들은 경납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도전자의 새 비행기는 지구 반대편에서 물대포 세례를 받으며 날아오르고 있던 거죠. 그리고 정확히 47일 뒤인 2026년 5월 4일 충격적인 발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C390 10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추가 옵션 10대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대 규모. 이게 왜 충격이냐? 중동은 미국 무기의 핵심 시장이에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은 미군 무기 카탈로그를 통째로 사들이는 큰손들이거든요. 그런 시장 한복판에 브라질산 비행기가 처음으로 깃발을 꽂은 거예요. 중동 최초의 C390 도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챙긴 게 또 있어요. 한국이 만드는 부품은 한국 공군용 세대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로 가는 10대에도 들어갑니다.
스웨덴으로 가는 비행기에도 들어가요. C390이 팔리면 팔릴수록 한국 부품회사들 매출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단기적으로 2026년 하반기에는 한국 공군 C391호기가 연내에 들어옵니다. 네, 같은 시기 로키드 마틴은 인도 재개가 최대 변수예요. 약속한 16대에서 24대를 진짜로 인도할 수 있느냐? 또 한 분기를 못 넘기면 시장 신뢰는 더 무너집니다. 중기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 계약이 만든 도미노 효과를 봐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차기 수송기 사업을 줄줄이 앞두고 있어요. 엠브라이르는 이미 콜롬비아, 칠레와도 협상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고요. 이 나라들 선택이 C390 시장 점유율의 변곡점이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2, 3년을 보면 가장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자체적으로 차세대 군용 수송기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C390 부품을 만드는 협력국에서 자기 비행기를 직접 하는 경쟁국으로 점프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1980년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던 흐름이랑 닮았어요. 도요타나 혼다가 처음엔 미국 자동차 회사 부품을 만들던 협력업체였어요. 그러다가 자기 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 시장의 절반을 가져갔잖아요. 부품 공급, 기술 흡수, 자체 개발, 일본 자동차가 거쳐간 그 길을 한국 항공산업이 지금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100% 확정된 미래는 아니에요. 카이 자체 개발이 실제로 성공할지, 한국 부품 품질이 글로벌 표준을 계속 맞출 수 있을지, 미국이 어떤 견제 카드를 꺼낼지 변수는 많아요. 근데 흐름이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좀 더 냉정한 시선으로 반대 의견도 짚어볼게요. 첫째, 로키드 잠깐 삐끗한 거다. 곧 회복한다. 일리 있어요. 로키드 마틴은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이고 자원도 영향력도 어마어마하니까요. 근데 이번 인도 중단의 본질을 보면 단순한 일시적 결함이 아닙니다. 부품 단종은 공급망 전체의 노후화 문제거든요. 1950년대에 설계된 비행기를 70년 동안 거의 같은 골격으로 만들어 오다 보니까 협력업체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걸 복구하려면 부품 재설계, 인증, 양산 라인 재구축, 짧으면 2년, 길면 5년이 걸려요. 그동안 C390은 계속 팔립니다. 둘째, 한국은 결국 사는 입장이지 만드는 입장이 아니지 않냐? 1차적으로는 구매국이 맞아요. 그런데 절충교역으로 한국 부품회사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갔다는 게 핵심이에요. 비행기, 세대, 산 값으로 전 세계 C390 시장 전체에 부품을 공급할 자격을 따낸 거예요. 그리고 카이 독자 개발 트랙이 따로 진행되고 있고요. 사는 입장과 만드는 능력을 쌓는 두 트랙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셋째, 한국이 미국 동맹국으로서 정치적 리스크를 너무 아는 거 아니냐? 짚을 만한 우려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국이 미국 무기를 안 사는 게 아닙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P-8 해상 초계기, 이런 핵심 미국 무기는 계속 사고 있어요. 다만 수송기처럼 대체제가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는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거예요. 동맹을 흔드는 결정은 아닌 거죠. 자, 이제 17년에 걸친 이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엠브라에르의 17년, 한국의 결정적 한수, 그리고 로키드의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짐,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낸 결론이 뭐냐? 70년짜리 독점은 한 번에 깨지지 않습니다. 새 엔진을 골랐던 한 번의 결정, 그 흐름을 알아본 한 번의 선택, 그리고 자기 강점을 너무 믿어서 변화를 놓친 한 번의 방심, 이런 결정들이 17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판 자체를 뒤집은 거예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어떻게 무명에 가까웠던 브라질산 비행기가 70년 챔피언을 흔들고 있고 그 결정적 순간에 왜 한국이 한복판에 서 있었느냐? 이제 답이 좀 보이실 거예요. 무명이 아니었어요. 17년 동안 조용히 준비된 도전자였고 한국은 그 도전자한테 가장 결정적인 시점에 가장 큰 한 표를 던진 결정자였던 거예요. 한국이 그 한 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아랍에미리트의 계약도 없었을 거고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의 결정도 더 늦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판을 깨는 망치를 든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2023년 12월 한국방위사업청의 그 결정, 여러분은 운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17년 흐름을 정확히 읽어낸 신의 한 수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